안녕하세요. 해피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제가 이제 그동안 밀린 메일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고 좀 그런 거는 이렇게 바로 그냥 답글로 보내 드렸고, 조금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은 제가 영상으로 아마 오늘까지 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직도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의문들이 풀리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많이 이렇게 비슷한 질문들이시고 중복이 되는데, 혹시라도 또 제가 빠졌다면은 다시 한번 또 확인조차 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아주 특별히 좀 굉장히 좀 급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웬만큼 다 올려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고 또 메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최근에 온 메일은 또 밀려 있습니다. 계속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요즘 공부를 많이 해요, 시간만 되면은. 왜냐면 캐나다 각 주를 문의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퀘벡주에 대해서 저는 정말 퀘벡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캐나다지만 특별해요. 일단 불어권이고, 제가 한 두 번을 여행 삼아 가 보기도 했지만은 어딜 지나가도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어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어를 아주 좋아하고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살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불어권 퀘벡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 '아 그런가 보다.'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주 본격적인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아 안 되겠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또 간접 경험한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주제는 퀘벡 몬트리올의 PEQ 유학 후 이민이라고 있지요. 저도 한참 공부했습니다 지금.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혹하겠다.' 왜냐면 조건이 정말 쉽더라고요. 단 불어만 하면 되더라고요, 불어만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 최소 6년 9 년은 영어 공부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과연 불어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분의 질문은 이렇게 인제 퀘벡주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퀘벡주 모든 PEQ 유하고 이민이 중단됐습니다, 사실은 저기 자세히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다른 캐나다 주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제 영상 보다가 '아 그러면은 영어권의 소도시는 어떨까?' 인제 이 퀘벡하고 영어권 소도시하고 어느 도시가 나을까요? 인제 이걸 고민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분이 굉장한 아티스트세요 보니까. 뭐 유튜버도 운영하시고 뭐 이렇게 캐나다나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그림도 그려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이 그림 그리는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보고 정말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굉장한 아티스트인데, 이 아티스트를 좀 살려서 갈 만한 곳이 어딜까 보니까 몬트리올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가서 봤지만 정말 예술적 감각이 살아있는 도시예요, 어딜 가나. 이게 프랑스가 약간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분은 그쪽에서 가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왕이면은 자기 아티스트를 살려서 그래픽이나 크래프팅, 그리고 인테리어 쪽 공부해 가지고 하면은 정말 취직이 잘 안 되냐. 아니에요. 사실은 취직은 어찌 열심히 하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업자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워크 비자를 내 주고 그 영주권 진행할 때까지 서류 보완 서류들을 다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굳이 정말 우리 기술이 완벽하게 있어도 불어도 안 되고 영어도 완벽하게 안 되는데 그거를 해 줄까 싶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가끔 질문이 오면 저는 거의 영주권 쉽게 따는 업종으로 하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조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퀘벡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사실은 불어예요. 자, 그러면은 아주 리얼하게
제가 그 몬트리올 PEQ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혹하고 그리고 현재도 많이 가 있는 걸로 압니다. 요번에 중단돼 가지고 뭐 18,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막 소송도 걸리고 그러나 본데, 이전에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신 분들 느꼈겠지만 시행해 보고 별 효과가 없고 겨우 영주권 내주고 다 해 줬더니 타주로 가 버리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 버리고, 이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 각 주들이. 그래서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 줘봤자 별 효과도 없고 경제력 효과도 없고 이민자에 의해서 더 이상 득이 없다.' 그러면 딱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그 이민법이 그대로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별 득이 없는데 스탑을 했어. 근데 별 득 없는 기존 카테고리를 다시 시작할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거의 중단할 때는요, 그다음에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PEQ 이 이민의 카테고리를 보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16개월 이상 직업학교, 전문대, 유니버시티, 대학원 무조건 졸업하면 3 년짜리 워크 비자 주고요. 아이 무료 공부 다 시키고요. 그다음에 B2 정도의 불어를 하면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요 더 좋은 거는 영어 못해도 되고 뭐 학력, 경력, 이게 나이 조건이 없어요. 그냥 16개월 이상의 학교만 졸업하고 B2 불어만 합격하면 영주권 신청이 된대요. 그러니 제가 봐도 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간접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불어 B2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살펴봤거든요. 중급 이상이에요. 자 영어로 치면은 영어 중급 이상이면 IELTS로 시작하면 뭐 5.5 이상? 6.0? 거기서 넘어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리스닝 스피킹도 돼야 되잖아요. 시험 다 보잖아요. 그게 과연 몇 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퀘벡에 영어로 컬리지도 가도 되고 불어를 선택해서 컬리지를 가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든 불어를 배우든 맘이야.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영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컬리지를 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영어로 컬리지 가서 수업하면서 불어를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B2 받아서 영주권 승진해야지. 아마 이런 계산으로 가신 것 같아. 근데 저도 여기서 영어를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어를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한 1년 정도 했어요 제가 캐나다 와 가지고. 했는데요. 진짜 재미로 취미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중급 이상 테스트를 봐서 합격할 정도로 하려면요. 여러분, 영어로 수업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보니까. 무조건 불어를 2-3년 공부해 가서 불어로 칼리지를 가고 불어로 유니버시티 가고 불어로 대학원을 가서 그래야 B2가 저절로 따져요. 왜? 학교에서 빡시게 공부 안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고 불어고 실력이 안 는다고. 그런데 거의 이민자들은 우리 한국분이 아닐 거예요. 영어로 칼리지를 가. 영어로 대학을 가. 그리고 뭐 졸업은 한다니까 영주권이 진행이 된다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어 공부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왜요? 이민자들은 영어 자체만 해도 버겁고 힘들거든요. 실예로요. 제 딸아이 친구가 가족이 아이들이 다 몬트리올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부터 이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 뭐 우리 영주권자가 1 년만 살면은 학비 뭐 거의 뭐 몇천 불 되지도 않고 혜택 다 받고 싸고 그리고 학군 좋고 또 프렌치 계고 프랑스 말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고 간 아이들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진짜 악착 같은 애는 거기서 살아남더라고요. 뭐가 문제였냐면요. 전부 다 영어권에서 있는 애들이 퀘벡에 갈 때는 영어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영어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요. 그래서 4년 내내 영어권으로 공부를 했어.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취업을 하려고 얘 친구는 치대를 갔는데 영어로 수업을 다 했어요. 근데 인턴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치과에서 회사에서 전부 다 뭐를 써요? 불어를 써. 그러니까 영어로 졸업하면 뭐 하냐고.
불어를 해야 돼요, 불어. 그러니까 퀘벡이 제가 알기로는요 90% 정도가 거의 불어를 씁니다. 특이한 회사 몇 군데 정말 뭐 아메리칸 게 다 뭐 영어만 해도 전혀 상관없는 특별 기업 외에는요 다 불어를 써야 돼요. 불어 쓰고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쓰면 돼요 거기는. 그 나라는 거꾸로예요 그 주는. 그런데 영어만 잘한다고 그래서 갔어. 그러니까 그 인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어밖에 못하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불어를 공부 시작하더라고요. 악착같이 불어 하면서 해내더라고요 정말 악착 같은 아이들. 근데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악착 같지 않은 애들. 영어로 대학교 몬트리올 대학에 가서 맥길 대학 가서 1-2년 공부하다가 불어 때문에 돌아온 애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주변에 지인 한 분이 학생이에요. 어 맥길에서 5년 동안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것도 엔지니어 졸업해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불어 때문에 왔대요. 이 학생은 한국에서 맥길 들어간 거야. 왜? 그러니까 불어 무서운 걸 모르시는 것 같아. 불어 무서워야 돼요. 거기 가도 불어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영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불어를 배우면 된다. 그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영어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불어를 하냐고요. 영어 다 끝내 놓고 나면 졸업했어. 근데 회사에 들어가고 어디 취직하려니까 불어 하냐고 물어봐. 불어 아니면 안 된대.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조건도 없이 그렇게 이민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시면 중단됐습니다. 저 같으면 중단된 프로그램 안 보고 다른 데 빨리 찾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예측입니다. 분명히 강화될 거예요. 모든 다른 주가 영주권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뭐 유크는 3 개월, 사스켄주는 6 개월, 일반 주는 1년 이상 그 워크 퍼밋 받고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퀘벡만 그게 그냥 풀타임 일을 안 해도 졸업하고 B2 불어만 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니까 참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불어 안 돼서 지금 낭패를 본 것도 있지만 불어가 안 돼서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주권자들이고 뭐 유학생이고. 그냥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제 풀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풀타임을 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다 또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거기도 잡을 찾아서 1 년이든 6 개월이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영주권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모든 주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글쎄 불어 점수를 강화시킬지 영어 점수를 쪼끔 추가하든지 그런 것까지는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쪼금 강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영어권에서 시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 불어권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불어를 잘한다거나 정말 내가 배우고 싶다거나 정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부터 불어에 더 미치셔야 돼요. 그 몬트리올에 갈 때는요. 무조건 불어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것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불어만 잘하면 아마 식당이 어디고 다 취직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는. 근데 정말 지나갈 때도 보면은 영어 안 써요. 그 정도로 프렌치계가 자존심도 세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쪼끔 보수적이고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다녀보신 분도 이미 알겠지만 살고 계신 분들도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뿐이 아니라 제 주변에 저번에 제가 캘거리 여행했던 분 그중에 한 분도 퀘벡 이민해 갖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왜냐면 다 불어를 쓰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영주권 받자마자 그냥 이쪽으로 나와 버렸고 그러니까 퀘벡에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인제. 영주권만 주면 불어를 삐뚤 합격했어도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IELTS 6.5 해도 이 프리 스피킹, 프리 리스닝이 제대로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한 겁니다 이게. 조건도 없이 학비도 싸고 아이들 무료로 유학 가능했고 뭐든지 다 줬지만은 실제로 이민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그 주의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이 돼서 뭔가 더
성장하는 주로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낮은 조건에서 환영하면은 와서 잘 살고 잘 적응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가 없죠. 그 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아니다는 얘기예요. 스탑하고 다 못 해 주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강화되든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제책을 또 하겠죠 하기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바꾸겠죠 변경을.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어떤 과를 전공하든지 간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어느 주를 가든 간에 일자리가 현지인들이 많이 안 가는 곳 그러면서도 일손이 부족한 곳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만이 5급 비자를 주고 영주권 진행할 때 무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정말 불허가 안 되면은 사면 초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중단돼 가지고 뭐 연말에 오픈할지 캐나다 늦는 거 아시죠? 연말에 오픈할지 내년에 오픈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래서 이 학생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학생은 이 학생뿐이지만 최근에 이 BC 주 밴쿠버 쪽이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타주에서도 많이 오는 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집이 비싸고 물가가 비싸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어딜 가나 지금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불어만 잘하면은 취업되겠죠. 취업되고 영주권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 정도 유창하게 불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몬트리올에서는 프렌치도 잘해야 되지만 영어도 해야 돼요. 거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그쪽 몬트리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어떤 지금 어차피 지금 중단됐으니까 살짝 뒤로 물러나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지 않을 때는 빨리 눈을 돌리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요. 일단 거기서 업데이트가 돼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거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어차피 살아 봤으니까 이제 요령도 좀 있고 영어는 계속 공부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또 영어권에서는요. 제2 외국어는 불어를 잘하 쪼끔이라도 하잖아요. 그럼 또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니까 어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 가지고 어디 주나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어느 주나 영어 하면서 불어를 좀 한다 그러면은 물론 불어만 잘해도 플러스 점수 있어요. 그니까 빨리 갈아타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이민법이 각 주마다 일단 중단되거나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요. 한참 걸려요. 다시 하기까지가 벌써 뭐 1년 걸릴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뭐 1년 안에 쉽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부분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하시고 아직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가시지 않았잖아요.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대안책이 있어요. 와이프가 데이케어 쪽 유아교육 전공했으면요. 꼭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 와이프분에게. 여기 오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 빠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그 마음 제가 알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새롭게 어떤 전공을 시작해서 영어 하면서 가는 것보다 어차피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데이케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전공한 거는 영어로 공부하는 거 쉽습니다. 분명히 이런 가정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데이케어를 만약 그쪽 관련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남편이 좀 늦어지면 와이프가 뛰어들게 돼 있어요. 둘 중에 서로 해야 됩니다. 이민을 오게 되면은요. 절대 남편이 "알아서 해라.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3 년, 4 년, 5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지켜보고 있을 애 엄마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애 아빠가 좀 늦고 힘들고 영어 잘 안 되고 남자들이 적응이 늦잖아요. 그니까 다 와이프들이 나서 갖고 막 팔 걷어붙이고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영어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참고로 꼭 전해 주세요 와이프에게. 어차피 제가 보기엔 뛰어들어서 그쪽으로 하실 것 같아. 그니까 참고하시고 힘내시고 잘 비교하시고 그 퀘벡 몬트리올에 지금 때문에 아주 난처해지신 분들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른 주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잘 비교하셔 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몬트리올 가고 싶다면 불어 지금부터 미치게 하세요. 그리고 영어 그 외권에 가시고 싶은 분들은 영어를 미치게 하셔야 돼요. 갈수록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언어가 문제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됐으면 각 그 주별 이민성 사이트도 제가 싹 한번 정리해서 올려 드려야지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방황하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한꺼번에 모든 줄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을 잡아야지 어디로 갈지 어디가 괜찮을지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저도 인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쪼끔씩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자꾸 좀 업데이트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언어 잊지 마시고 건강 해피런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봬요.